안녕하세요. 자, 탐정사 마지막 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탐정제도 자체가 고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어요. 물론 향후 지금 현재는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 말은 국회 계류 중이다라는 것은 머지않아 이것이 공인이 될 수 있다. 공인 자격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시사합니다. 물론 시간 연재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흥신소, 심부름센터라고 했을 때는 음지에서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탐정업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양지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시에 한국의 탐정 제도와 미래 전망이 어떠한가 라는 걸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탐정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이해해 봅시다. 자, 제목도 음지에서 양지로. 아마 지금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안기부, 그전 중앙정보부. 근데 그때 지금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네들이 모태가 뭐냐면은 음지에서 고생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안기부 중앙정보비 축구팀이 있었어요. 그 축구팀 이름이 양지회였습니다. 예, 양지로 가자. 음지에서 양지로. 마찬가지예요. 탐정이라는 이 업도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음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향후 법적인 어떤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양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적 지위는 이 탐정업이라는 탐정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됐는가? 1977년에서 2020년 이때야말로 이미 이제 벌써 이 정도 되면은 40년이 넘었잖아요. 신용정보법에 의해 그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안 됐습니다. 탐정이란 말이 없었죠. 우리는 이 당시에는 뭐 탐정이란 말은 셜록 홈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내용, 외부의 영화나 소설에서만 봤죠. 우리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였습니까?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렇게 했죠. 자꾸 이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에 어떤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불합치 결정의 역사의 의미.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탐정 명칭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위헌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탐정이라는 명칭보다는 탐정업이 드디어 음지에서 양지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5일, 한 5년 전이죠? 5년 전이죠? 탐정 명칭 사용 합법화의 전환점. 근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어떤 공인된 자격은 아닌데 탐정, 그래, 탐정이라는 업을 써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써도 돼 라고 됐다는 것. 현재는 부분적 합법화 상태와 완전 제도화를 위한 과정에 놓여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직은 완전한 합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 그럴까? 하여튼 국회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탐정이라는 말을 쓴다. 탐정이 국가 자격이 될 것이다.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탐정업 현재 법적 지위 관계인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탐정 명칭 사용 허용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신용정보법을 바꿔서 이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했다. 물론 업무 범위는 제한됐다. 뭘로 제한됐겠습니까? 당연히 법으로.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법률에 저촉돼야 예컨대 아까 말한 통신비밀보호법, 뭐 개인정보보호법 많잖아요. 이런 도감청 뭐 보호법 이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니까.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법에 저촉돼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준수해야 될 법률 개인정보법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법. 근데 변호사법은 뭐냐면은 변호사는 법률을 변론하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정사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럼 삼정사가 변호사처럼 했다. 그럼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긋나서 안 된다. 당연히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부재입니다. 뭐 그야 뭐 임의 수사만 가능한 현실적 한계. 결국 강제 수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이 가지고 있어요. 탐정사는 공권력이 아닙니다. 자, 국가 공인 자격증 부재와 민간 자격증 체계. 뭐 지금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됩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까는 거 부재. 해서 자, 자격증 종류. PIA 탐정사. 가장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 법적 효력 제한. 뭐 법적 효력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직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그 말이고, 예, 협회별로 이 탐정사가 뭐 개인 사설, 개인 탐정, 사설 탐정사 이런 탐정사 협회가 많아요. 그 협회별로 자격증 부여합니다. 상이한 교육 과정과 평가 기준, 통일된 기준이 없다. 왜? 공인이 안 되노니까. 말하자면 어떤 공인이 되게 되면은 그 공인 자격이 될 수 있는 교과 과정, 또 거기에 대한 교재, 또 프로세스 다 나옵니다. 공인이 되면은. 그런데 그 통일돼서 나오게 가이드가 나오고 통일돼서 나오게 돼 있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법적 효력, 기본적인 전문성 인정. 뭐 전문성이 인정해줄 수 있겠죠. 업무 독점권은 없습니다. 법률 관리, 자율적 법률 관리 노력, 법률 편차 발생.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서로 간에 다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또 그 서로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커리큘럼도 다르고 내용 교재도 다르고 물론 앞서 말했듯이 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 이런 것은 준수하게끔 통일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공인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 민간 자격증의 탐정사에 서로 상이하고 다르고 조금은 난립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진국은 어떠할까요? 볼까요? 미국.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주별 면허제와 광범위한 업무 영역으로 체계적인 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제 미국은 굉장히 영토가 광활하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연방 경찰도 있고 주 경찰도 있겠지만은 그걸로서는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별 면허제를 만들어서 경찰이 공권력의 보안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보다는 훨씬 어떤 권한을 많이 주고 실제 인정. 미국 같은 데서는 탐정이다라고 하면 꽤나 인정받습니다. 권위를. 일본. 신고제 기반의 체계적 관리 감독으로 투명한 탐정 업무가 보장된다. 뭐 일본도 우리하고 뭐 그렇게 차이점은 아닙니다. 신고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다. 그리고 탐정 업무 자체도 일정 부분 투명을 보장해주고. 영국. 자율 규제에서 면허제로의 전환 시도 전문성 강화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국도 그런 과도기. 대한민국.
한국의 특수성, 급속한 합법화 과정과 체계적인 제도화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국회의 그 안건이,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뭐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안 된 이유가 있어요. 특히 변호사협회. 가장 이 탐정사 제도를 극구 막으려고 하는 것은 변호사협회입니다. 자칫 인정해버리면은 변호사가 하는 일을 탐정사가 할 수가 있어요. 탐정. 그래도 법무사가 하는 일을 탐정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 공인된 자격증 협회들이 이 탐정사가 공인이 되려고 하는데 굉장히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많잖아요. 그들하고는 또 서로 상충됐기 때문에 참 계류는 돼 있습니다만 어정쩡해요. 만약에 합법화가 된다, 합법화 이후 탐정시장의 변화와 성장화 변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합법화 탐정사무소 급증, 그러겠죠. 특히 우리 앞서서 케이스별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탐정사무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얘네들의 업무가 대표적인 업무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떤 이혼 업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탐정사무소가 많이 생겼다. 전국적인 탐정사무소 설립 증가로 접근성 향상이 되고 있다. 어떤 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 다양화, 전통적인 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주먹구구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전문화 추세. 분야별 특화된 탐정 서비스가 등장하며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봤잖아요. 우리가 케이스별로 쭉 내용을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탐정사는 나는 이 부분에 잘할 수 있다. 나 이 부분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자신 있다. 그럼 그리 올 거 아닙니까? 전문화돼서.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니까. 시장 규모 확대. 개인과 기업의 탐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이 성장. 자, 개인 같은 아까 개인 의뢰자들도 많았지만은 기업, 산업 스파이, 기업 내부 비리, 또 기업의 경쟁 법 있죠. 이런 부분 보면은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아직은 완전한 합법화 제도는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완전한 제도화를 향해서 법제화, 제도화를 향한 법제적 노력인데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회 법안 발의 현황 17대에서부터 21대까지 17, 18, 19, 20, 25대에 걸쳐서 5사 20년간이네. 국회의 지속적인 입법 시도. 현재는 22대 국회입니다. 현재 22대 국회는 계류 중입니다. 자, 주요 쟁점사항, 주무부처. 자, 이 탐정업을 어떤 부처에서 만들 것이냐, 부처가. 예컨대 경찰청 산하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청 산하로 들어갈 것이냐, 뭐 행안부 산하냐, 막 이런 얘기죠, 주무부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만들어질 것이냐,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감독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 첨예하게 부딪힌 건 아닌데, 아직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이에요. 자, 이해관계자 갈 때 제가 말했잖아요. 변호사. 변호사 앞에서 가장 태클을 겁니다. 변호사. 신용정보업계와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라고 해서, 뭐, 다른 무엇보다 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왜? 이들이 탐정사가 어떤 맥락에서는 변호사 업무하고 충돌될 수 있어요.
업무가 겹칠 수 있어.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넌 그렇게 어렵게 시험 보고 로스쿨 다니고 시험 보고 해서 합격했는데 너희들 뭐야? 물론 탐정사도 어렵게 만들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이해관계자가 등장해서 힘들다. 재정 필요성,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비자 보호.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니즈가 있을까, 욕구가. 근데 변호사에게 하자니 너무 비싸고 또 변호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하고 그래서 내가 탐정사에게 맡기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 소비자 보호라는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필요하다. 라고 해서 머지않아 법제화가 될 것이다. 공권력 보호 완화. 다시 말하면 경찰, 검찰이 할 수 있는 또 그네들이 갖고 있는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걸 보완한다. 탐정사가. 보완과 국민 권익 보호의 민간 파트너 역할을 한다. 자, 공권력 한계 보완. 경찰 수사와 사각지대 커버. 이게 경찰,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정돼 있어요. 경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봐야 또 변호사, 판검사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이제 검찰이 얼마나 우리나라 여러분들 검찰 3,000명 남짓밖에 안 돼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충분히 민간 분야예요. 개인 간, 기업 간 갈등의 중재적 역할. 중간에 중립적 입장에 서서 의뢰자 또는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껴서 하는 것이요. 기업 보안 강화, 산업 스파이 방지와 영업 비밀 보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산업 현장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냐 먹히냐 그런 무한 경쟁이잖아요. 거기서는 산업 스파이가 들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잡자는 것이지. 방지, 영업 비밀 보호하고 또 실종자 미약, 가족 재결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필요한 것. 이 정도 당연히 탐정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바야흐로 이제 디지털 시대, 첨단 기술 시대, IT 산업 대단하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탐정상과 기술 중화.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하자. AI 기술은 여기 비단 탐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특히 탐정사라는 그런 직책의 직업에 AI 기술을 활용하면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기법 필요하죠? 디지털 포렌식. 요즘은 이 디지털 포렌식 의뢰자가 꽤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 때문에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증거 분석 좀 필요하죠? 국제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바야흐로 글로벌화 시대. 범죄도 글로벌화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경찰 커버 다 할 수 없죠? 그럼 탐정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전문 분야 세분화, 의료, 금융, IT 등 산업별 특화 탐정. 그렇습니다. 나는 의료 쪽 탐정으로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금융 쪽, 나는 IT 쪽 특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자, 그런가 하면 이 전문 탐정사, 이런 전문이란 말이 붙은 뭐냐, 프로페셔널. 그런 그 부분이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이지. 사명도 있지만, 역으로 윤리적 책임. 그러니까 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단 국가 공인 자격이 되고, 이 탐정사 협회가 제대로 통일된다면, 표준화된다면, 반드시 윤리 강령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문성이 항상 지속적 학습과 기술 습득 필요 당연하죠. 그래야 탐정사로서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윤리적 책임,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조사 활동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일수록 남의 어떤 뒤를 캔다 그럴까?
그런 업무를 할수록 윤리적 책임이 더 따릅니다. 사회적 기여,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죠. 업계 발전, 탐정업의 신뢰성 제고와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명, 윤리적 책임 필요하겠죠? 자,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어떤 법적의 제도화돼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탐정사, 탐정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아마도 나름의 사명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탐정 제도와 미래 전망을 마지막으로 탐정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